음,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강릉 옥계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 코카인이 발견된 사건이잖아요.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특히 그 루니타호, 엘호라고도 하죠. 이 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왜 하필 남미 카르텔이 아시아, 그것도 한국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뭐 미국의 정보기관 역할부터 저 옥계양 세관 시스템 문제까지 자료 속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사건 자체를 좀 보면요. 지난 4월 2일 새벽이죠. 옥계양에 들어온 3만 2천 톤급 벌크선, 엘호. 이게 루니타워죠. 여기서 코카인이 무려 2톤이나 나왔어요. 시가 1조 원에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니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양입니다. 이 배의 여정을 좀 추적해 보면 시작은 페루였습니다. 2월 8일에 파나마로 가던 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보트를 만나서 코카인 2톤을 넘겨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배의 기관실에 숨겼다는 거죠. 그 후에는 충남 당진항 또 중국 장자강항이랑 자푸항을 거쳐서 마지막 목적지인 옥계항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당진항 근처에서 배가 좀 빙빙 돌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거기서 혹시 뭔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움직임이 포착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제 선박 전문가들은 그 지역이 감시도 좀 많고 배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마약을 내리거나 받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당진항에서는 아마 석탄이나 시멘트 같은 그 정상적인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쩌면 중국 항구에서 내리려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 코카인을 찾아낸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 미국 연방수사국 FBI하고 국토안보수사국 HSI 여기서 4월 1일에 우리 쪽에 정보를 줬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보 덕분이었군요. 네, 이 정보를 받고 해경, 세관 등등 한 90여 명에다가 마약 탐지견까지 동원해서 4월 2일에 배를 그냥 샅샅이 뒤진 거죠. 결국 기관실에서 코카인 56상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미국 마약 단속국 DEA도 지금 국제공조수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요. 아하, 그럼 이 배후에는 어떤 조직이 있는 건가요? 그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됐는데 남미 카르텔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구속된 선원들이 남미 카르텔 조직원이랑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고 운반 대가로 한 사람당 한 7,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정확히 어느 카르텔인지는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남미 쪽 소행인 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아시아였을까? 특히 왜 한국이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뭔가 이유가 좀 있어 보이던데요? 네, 그 배경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전에는 남미 카르텔의 주요 타겟이 주로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 장벽 강화 같은 거 이런 강력한 단속으로 북미 루트가 상당히 좀 막혔다는 분석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고 그게 바로 아시아 시장이었다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부의 마약 소비 증가나 그쪽 불안정한 치안 상황도 이런 변화에 좀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뭐 이런 흐름이네요. 그럼 현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단순히 한국을 거쳐가려던 게 아니라 국내 유통 계획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수사는 구속된 선원들 말고 다른 공범들을 쫓는 동시에 한국 내에서 이 코카인을 사려던 구매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책이요? 국내에? 네. 마약이 발견된 곳이 선원들이 생활하는 기관실이라는 점도 이게 내부 공모 가능성을 좀 높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유지가 아니라 일부라도 국내 시장에 풀계획이 있었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국제공조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에서 내린 다른 필리핀 선원 4명하고 카르텔 조직원 6명, 이 사람들을 FBI, DEA, 또 필리핀 수사기관하고 협력해서 추적 중이에요. 검찰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시스템, 이것도 가동해서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이나 증거 확보,
범죄 수익 환수 같은 절차도 진행될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옥계항의 세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게 국가관리 부두인데 세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배가 들어온 뒤에 동해 세관으로 가서 자진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요. 배가 항구에 들어온 뒤에 신고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마약을 몰래 빼돌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허점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서 유독 마약 사건이 좀 잦았던 점하고 이걸 연관되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시하고요. 아, 강원도 쪽 마약 사건 증가랑요? 이게 단순히 이번 사건 처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지역 항만, 특히 동해안 쪽 항만의 세관 시스템에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면 이건 뭐 국제 마약 조직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우리 항만 시스템 전반,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좀 소홀할 수 있는 지역 항만의 마약 밀수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보완하는 노력, 이게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옥계양 코카인 사건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부터 배경, 또 수사 상황, 그리고 시스템 문제까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밀수, 남미 카르텔의 아시아 공략, 국내 구매책 존재 가능성, 그리고 옥계양 시스템의 허점까지. 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미국의 정보 덕분에 운 좋게 막았지만 만약에 그 정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자료에서 지적된 것처럼 만약 지역 항만의 시스템에 정말 구멍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국제마약 범죄 네트워크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이번 사건 대응을 넘어서 이런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고 선제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다 함께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